혹시 올해 유난히 운이 안 풀리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가족들과는 자꾸 다투게 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불운의 물건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73세의 풍수 전문가 김복순입니다. 40년 넘게 전통 한옥에서 살면서 수백 가정의 기운을 바꿔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이죠. 5년 전만 해도 제 조카 녀석이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조카네 집에 가보니까 거실에 시든 조화가 가득하고 부엌엔 금간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것들부터 당장 치워! 제가 호통을 쳤죠. 조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로 다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달 뒤에 승진 발령이 났고 3개월 만에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조카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고모,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처럼 역동적으로 달려가야 할 한 해인데 집안에 불운의 물건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물건, 이것만 치워도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건강운이 올라가고 재물운이 들어오고 가족 간의 다툼도 줄어들어요. 병원비 아끼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손주들한테도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아직도 집에 뭐 좀 많은 게 풍요로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웃 할머니들한테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풍요로움과 잡동사니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지켜온 풍수의 비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치워야 할 물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든 조화와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조화는 물도 안 줘도 되고 편한데 뭐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조화랑 드라이 플라워는 이미 죽은 꽃이에요. 생명력이 끊긴 거죠. 우리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데 거기에 죽은 것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기운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특히 오래된 조화는 먼지가 쌓여서 보기에도 칙칙하고 그 먼지 속에 나쁜 기운이 축적돼요. 제 이웃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거실 한쪽 벽면에 조화를 가득 꽂아놨어요. 벌써 10년도 넘은 조화들이었죠. 그런데 박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원인 모를 기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병원 가도 원인을 못 찾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박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그 조화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색깔도 바래서 마치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영자야, 이거 당장 다 버려. 이게 너 아프게 만드는 거야. 박 할머니는 처음엔 아까워하셨어요. 이거 비싼 건데 그냥 먼지만 털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죽은 꽃은 아무리 깨끗이 해도 죽은 기운을 품고 있어. 결국 박 할머니가 그날로 조화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거실에 생화 화분 2개를 새로 들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기침이 멈추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복순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밤에 숨쉬기도 편해졌어. 드라이 플라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말린 꽃이잖아요. 생명이 끊긴 거예요. 특히 침실에 드라이 플라워 장식해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기운을 회복해야 하는데 죽은 꽃의 기운이 그걸 방해하거든요. 그럼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 대신 뭘 두면 좋아요? 생화가 제일 좋죠. 살아있는 꽃은 생명력을 품고 있어서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요. 다만 생화도 시들기 시작하면 바로 치워야 해요. 시든 생화는 조화보다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썩으면서 나쁜 냄새도 나고 그게 나쁜 기운을 더 빨리 끌어들이니까요. 만약에 꽃 관리가 힘드시다면 차라리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세요. 스투키, 산세베리아 이런 것들은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공기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살아있으면서도 관리가 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조화 중에서도 특히 빨간색 조화는 절대 두지 마세요. 빨간색은 화기를 상징하는데 죽은 꽃의 빨간색은 그냥 화를 부르는 겁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정리하면 이래요. 조화와 드라이 플라워는 오늘 당장 다 버리세요.
특히 5년 이상 된 조화는 망설이지 말고 쓰레기 봉투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생화나 공기정화 식물을 놓으시면 됩니다. 생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주면 되고 시들면 바로 치워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여러분 기분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건강운도 따라서 올라가고요. 자, 첫 번째 물건 확인하셨죠? 지금 바로 집안을 둘러보세요. 조화 있으면 오늘 밤에 꼭 치우시고요. 그럼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워야 할 물건은 깨진 그릇과 이 빠진 접시입니다. 에이, 금광고 하나쯤이야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물건을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릇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깨졌다는 건 완전함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특히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밥그릇, 국그릇이 금이가 있으면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가요. 제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7년 전쯤이었나? 며느리랑 제가 맨날 티격태격했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말만 하면 부딪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찬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가 손잡이 부분에 금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까운데 그냥 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찬장에 넣어뒀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금간 찻잔이 우리 집안의 화합을 깨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로 바로 버렸어요. 아까웠지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다 버렸죠. 그리고 새 찻잔 세트를 하나 샀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 다음 주부터 며느리랑 대화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서로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분위기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죠. 그 찻잔 버린 게 맞았구나. 그릇은 원래 둥글잖아요. 둥근 건 완전함을 상징해요. 그런데 거기에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가면 그 완전함이 깨지는 거예요. 특히 부부가 같이 쓰는 그릇, 가족이 함께 쓰는 그릇이 깨지면 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쌍으로 된 물건 중에 하나만 남은 것도 버려야 해요. 예를 들어서 찻잔이 원래 2개였는데 하나가 깨져서 하나만 남았다. 이런 경우요. 이것도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홀로 남은 그릇은 외로움과 결핍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쌍으로 쓰던 물건 중 하나만 남았다면 그건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제 친구 중에 최순덕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쓰던 밥그릇을 계속 찬장에 넣어두었어요. 이게 영감 흔적인데 어떻게 버려? 그러면서 10년을 그렇게 두셨어요. 그런데 최할머니가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시더라고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맨날 한숨만 쉬시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순덕아, 영감님 밥그릇은 이제 정리하는 게 어때? 영감님도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처음엔 거부하셨는데 결국 마음을 정리하시고 밥그릇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최할머니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영감 보내줘야지. 나도 남은 인생 좀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쌍으로 된 물건 중 하나만 남은 것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뒤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자, 그럼 집에 있는 그릇들 점검해 봐야겠죠? 금간 그릇, 이 빠진 접시, 손잡이 부러진 찻잔 이런 거 있으면 모두 버리세요. 아직 쓸 수 있는데 아까워요. 그 생각 버리세요. 그릇 하나 아끼려다가 가족의 화합을 잃으면 그게 더 큰 손해예요. 병원비로 나가는 돈, 마음고생하는 스트레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릇 하나 버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쌍으로 된 물건도 확인하세요. 원래 2개였는데 하나만 남았다.
6개 세트였는데 4개만 남았다. 이런 거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새 그릇으로 바꾸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마트 가서 5,000원짜리 새 그릇이라도 사서 쓰시면 그게 훨씬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그릇은 매일 쓰는 물건이잖아요. 매일 쓰는 물건이 온전하고 깨끗해요. 우리 마음도 온전하고 깨끗해져요. 자, 오늘 저녁 식사 끝나고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금간 그릇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시고요. 2026년에는 온전한 그릇에 밥을 담아 드세요. 그럼 가족의 화합도 온전해질 겁니다. 세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로 치워야 할 물건은 고장난 시계와 부서진 가전제품입니다. 시계가 멈췄다는 건 시간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시계처럼 계속 앞으로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멈춘 시계가 있으면 우리 운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제 아는 동생 중에 이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3년째 매출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의 사무실에 가봤더니 벽시계가 2년째 멈춰 있는 거예요. 명희야, 저 시계 당장 바꿔. 명희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로 새 시계를 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 뒤에 큰 계약이 들어왔고 2개월 뒤엔 매출이 30%나 올랐어요. 언니, 진짜 신기해요. 시계 바꾸고 나서 일이 술술 풀려요. 멈춘 시계는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거실이나 사무실에 있으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이 다 막혀요. 그리고 고장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베란다 구석에 쌓아둔 안 쓰는 선풍기, 고장난 믹서기, 화면 나간 옛날 텔레비전요. 언젠가 고쳤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언젠가는 안 와요. 고장난 물건은 죽은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작동하지 않으니까 기능을 못하고 그게 우리 집안에 쌓이면 막힌 기운이 집안 가득 차게 돼요. 고장난 물건은 우리 몸으로 치면 막힌 혈관 같은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돌고 병이 생기듯이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운도 막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을 둘러보세요. 멈춘 시계 있으면 건전지를 갈아 끼우시거나 새 시계를 사세요. 요즘 10,000원이면 괜찮은 벽시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방치한 가전제품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1년 동안 고치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치단체 무료 수거 서비스 이용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집 앞까지 가져가 줘요. 정리하고 나면 집안 공기가 확 달라지고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는 멈춘 시계 없이 고장난 물건 없이 깨끗하게 시작하세요. 네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로 치워야 할 물건은 선인장과 가시도 친 식물입니다. 선인장도 식물인데 왜 안 돼요? 공기정화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선인장은 살아있는 식물이긴 한데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 문제예요.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가시처럼 찔러서 상처를 내요. 특히 현관 앞이나 거실에 선인장을 두면 집에 들어오는 복도 찔러서 내보내버려요. 제 옆집에 사시는 정숙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할머니는 베란다에 선인장을 좋아하셔서 크고 작은 선인장을 10개 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할머니는 이웃들이랑 자꾸 다투시더라고요. 아래층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싸우고 옆집하고는 주차 문제로 다투고요. 경로당 가서도 다른 할머니들이랑 말다툼이 잦으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까칠해졌는지 모르겠어. 정할머니가 저한테 푸념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숙자야, 혹시 집에 선인장 많이 키우지 않아? 응, 나 선인장 좋아해서 많이 키워. 근데 그게 왜? 그 가시가 사람들 마음을 찌르는 거야. 한번 치워보지 그래? 정할머니는 처음엔 안 믿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이웃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 선인장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정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복순아, 진짜 신기해. 요즘 이웃들이랑 싸울 일이 없어졌어. 경로당 가서도 사람들이랑 편하게 지내게 되고. 선인장의 가시는 방어의 의미가 있어요. 사막에서 살아남으려고 동물들이 못 먹게 가시를 만든 거잖아요. 그 방어적인 에너지가 우리 집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방어하고 찌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자꾸 말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돼요. 그럼 선인장은 무조건 다 버려야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선인장을 정말 키우고 싶으시다면 베란다 구석이나 밖에 두세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로 현관, 거실, 침실에는 두지 마세요. 특히 침실은 정말 안 됩니다. 잠자는 동안 부부 사이에 가시가 생겨서 금이 갈 수 있어요. 선인장 말고도 가시도 친 식물들이 있어요. 장미도 가시가 있고 철쭉 중에도 가시 있는 종류가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꽃은 예쁜데 가시가 있으면 인간관계에 상처를 줘요. 그럼 대신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을까요? 둥글둥글한 잎을 가진 식물이 좋아요. 스투키,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행운목 이런 것들이요. 잎이 둥글고 부드러우면 복도 둥글게 들어와요. 특히 고무나무는 잎이 두툼하고 윤기가 나잖아요. 그게 재물운을 상징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행운목도 이름부터가 행운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키우기도 쉽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요. 자,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선인장 있으면 베란다 밖으로 내놓으시거나 아예 누군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둥글둥글한 잎의 식물을 놓으세요. 그럼 가족 간의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5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는 현관 정면에 있는 대형 거울입니다. 거울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때문에 현관 정면에 큰 거울을 다세요. 집이 넓어 보이고 나가기 전에 옷차림도 확인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거울의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복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밖으로 나가버려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복이 거울 보고 아, 여긴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하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윤미자라는 분이 있어요. 미자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현관 정면에 큰 거울을 달았어요. 그게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거울이 크니까 현관이 2배로 넓어 보이고 세련된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이 안 풀리고 아들은 취업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요. 미자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다니느라 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순아, 이사 오고 나서 집안일이 하나도 안 풀려.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제가 미자네 집에 놀러 갔다가 현관 거울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미자야, 저 거울 때문이야. 복이 들어오자마자 반사돼서 나가버리는 거야. 에이, 거울 하나가 무슨 상관이야. 속는 셈 치고 치워봐. 아니면 위치라도 바꿔봐. 미자가 결국 거울을 현관 왼쪽 벽으로 옮겼어요.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이동시킨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한테 큰 계약이 하나 들어왔어요. 2개월 뒤에는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고요. 미자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거울 옮기고 나니까 집안에 돈이 돌기 시작해. 진짜 신기해. 거울은 반사시키는 물건이에요. 현관 정면에 있으면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다 반사시켜서 내보내요. 그럼 좋은 기운은 들어올 수가 없고 나쁜 기운만 집안에 남게 돼요. 그럼 거울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현관 왼쪽에 두면 재물운이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왼쪽에 거울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기운을 키워줘요. 오른쪽에 두면 명예운이 들어와요. 승진, 합격,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죠. 중요한 건 정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문 열고 바로 보이는 위치에 거울이 있으면 무조건 옮기세요. 그리고 거울 크기도 중요해요. 전신 거울처럼 너무 큰 거울은 반사력이 강해서 좋은 기운도 많이 내보내요.
적당한 크기의 거울이 좋아요. 얼굴과 상반신 정도 비치는 크기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거울이 흐릿하면 들어오는 복도 흐릿해져요.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운도 탁해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그리고 거울에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이 있으면 당장 바꾸셔야 해요. 깨진 거울은 복을 쪼개버려요. 온전한 복이 들어와야 하는데 깨진 거울에 비추면 복도 쪼개져서 들어와요. 자, 지금 바로 집 현관을 확인해 보세요.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정면에 거울이 보이나요? 보인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위치를 바꾸세요. 왼쪽으로 옮기면 재물은, 오른쪽으로 옮기면 명예운이에요. 어느 쪽이 필요하신가요? 둘 다 필요하시다면 왼쪽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명예도 따라오거든요. 거울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물건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보너스로 2026년 병오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병오년이라고 하는데 병은 불을 뜻하고 오는 말을 뜻해요. 그러니까 불처럼 뜨겁고 말처럼 빠른 해라는 뜻이에요. 이런 해에는 화기가 강해서 너무 강한 빨간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빨간색 물건은 다 치워야 해요? 아니에요. 포인트로 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거실 전체를 빨간색 커튼으로 하거나 빨간 소파를 들인다거나 이건 좀 과해요. 화기가 너무 강해지면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져요. 대신 2026년의 좋은 색은 흰색, 베이지, 연한 노란색이에요. 흰색과 베이지는 금 기운을 상징해서 화기를 누그러뜨려줘요. 연한 노란색은 토 기운이라서 불을 안정시켜주고요. 침구류를 바꾸실 계획이시라면 이런 색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2026년에 특히 좋은 방향은 남동쪽이에요. 집에서 남동쪽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쪽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남동쪽에 창문이 있으면 항상 환기를 시켜서 공기를 맑게 하시고요. 남동쪽 방에 주무시면 더 좋은 꿈을 꾸고 건강도 좋아져요. 그리고 2026년에 꼭 챙겨야 할 개운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말 그림이나 말 조각상이에요. 병원년은 말의 해니까 말 기운을 받으면 좋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이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천리마처럼 힘차게 달리는 말이 좋아요.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요. 절대로 뒷발질하는 말이나 넘어진 말 그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말 조각상을 놓을 때는 현관 쪽을 향하게 두지 마세요. 말이 밖으로 나가는 형상이 되거든요. 집 안쪽을 향하게 두셔야 복이 들어와요. 거실 선반이나 책상 위에 작은 말 조각상 하나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6년에는 물의 기운도 중요해요. 화기가 강한 해니까 물로 균형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작은 어항이나 분수대를 드리는 것도 좋아요. 다만 어항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해요. 물이 탁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생겨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갈아주시고 물고기가 죽으면 바로 치워주세요. 죽은 물고기를 그대로 두면 죽은 기운이 퍼져요. 만약 어항 관리가 힘드시다면 물 그림을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폭포 그림이나 시냇물 그림, 바다 그림도 좋아요. 단 너무 거친 파도 그림은 피하세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2026년에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불에 탄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촛불 켜다가 그을린 촛대, 불에 탄 냄비 받침 이런 거요. 화기가 강한 해에 불에 탄 물건을 두면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감정적으로도 불안해져요. 혹시 주방에 그을린 냄비나 프라이팬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새 걸로 바꾸시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2026년 병오년에는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대 화기를 잘 조절해야 해요. 흰색이나 베이지 계열로 인테리어를 바꾸시고 남동쪽을 깨끗이 하시고 힘차게 달리는 말 조각상 하나 놓으세요. 그리고 물의 기운으로 균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6년 대박 나려면 지금 당장 치워야 할 5가지 물건. 첫 번째, 시든 조화와 드라이 플라워. 죽은 꽃은 죽은 기운을 품고 있어요. 생화로 바꾸시거나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세요. 두 번째, 깨진 그릇과 이 빠진 접시. 금간 그릇은 가족의 화합도 깨뜨려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세 번째, 고장난 시계와 부서진 가전제품. 멈춘 시계는 운도 멈춰요. 1년 이상 방치했다면 필요 없는 물건이니 정리하세요. 네 번째, 선인장과 가시도 친 식물. 가시는 인간관계를 찔러서 상처를 내요. 둥근 잎의 식물로 바꾸세요. 다섯 번째, 현관 정면의 대형 거울. 복이 반사돼서 나가버려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2026년 병오년 특별 팁도 드렸죠? 흰색과 베이지로 화기를 누그러뜨리고 남동쪽을 깨끗이 하고 힘차게 달리는 말 조각상을 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작은 실천이에요. 물건 몇 개 치우고 위치 몇 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40년 넘게 풍수를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집안이 깨끗하고 기운이 잘 흐르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복도 따라 들어와요. 오늘 밤,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치우시고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집이 복으로 가득 차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우리 집은 물건 많아야 풍요로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이웃 할머니들한테 보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치웠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는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2026년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